아파트 외벽이 무너지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일부 작업자들에게 대피 연락이 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29곳을 압수수색해 나온 자료 분석에 들어갔고 감리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대선 전국에서 분수령이 될 설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 각 당 대표들이 호남으로 출격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흡연자들로 북적이던 금연 클리닉이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상담부터 점검까지 비대면으로 금연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11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선 구조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형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작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오늘 크레인 해체는 완료됐나요?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지금까지 약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해체 작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작업은 내일 오전 중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작된 타워 크레인 상단부 해체 작업은 반경 79m의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해체 작업에는 1,200톤짜리 이동식 크레인 2대 등 크레인 3대가 투입됐는데요. 필요한 작업자 외에 현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사고 수습 통합 대책본부는 전날 크레인 해체 작업이 무게추, 붐대, 조종실 순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작업 과정에서 크레인 옆에 옹벽이 움직이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크레인의 붐 부분을 수평화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8cm가량 기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울기를 줄이는 안정화 작업에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내일은 예정됐던 조정실과 주기둥의 추가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피 명령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직전 39층 영상을 보면 위험이 감지되고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피 전파가 있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 작업자들에게 아예 대피 연락이 가지 않는 등 부실했던 초동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전 영상입니다. 39층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현장 노동자들은 쏟아지는 콘크리트를 보며 사고를 직감합니다. 작업 책임자는 현장 상황을 타설업체 측에 알린 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8층부터 34층 사이에서 창호와 소방 설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실종됐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10분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빠른 대피 명령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작업자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어떤 대피 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뭐 그렇게 전달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떤 사이렌이 난다거나 뭐 네,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듣지를 못했대요. 실종자들 역시 신속한 대피 연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작업자들에게 한 번에 알리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좀만 누가 알려줬으면 피하실 수 있었겠다. 현대산업개발 측에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피 알림 시스템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대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29곳을 압수수색하고
감리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산 직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우선 압수한 서류를 분석해 붕괴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800명 가까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67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68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였고 외국인 노동자는 75명이었습니다. 오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2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34명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25명, 나주 20명, 무안 11명 등 10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광주 전남에서는 밀접 접촉자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분수령이 될 설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 각 당 대표들이 호남으로 출격합니다.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망세인 호남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오는 26일 광주에서 회의를 엽니다. 올 들어 지역에서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은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엽니다. 국민의힘도 호남 구애 행렬에 합류합니다. 호남을 정치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는 오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시간차를 두고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직접 쓴 손편지 200만 장을 호남에 우편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보낼 수 있는 예비 홍보물 전부를 호남에 올인하겠다는 건데 전두환 망언에 대한 반성과 호남에 대한 예우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설 연휴 전에 호남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 틈을 노리고 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 창당 대회를 열고 지지세 확대에 나섭니다. 오는 24일엔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 시장 후보로 나선 장현주 시의원 지원에 나서는 한편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인 호남 민심 끌어안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사가 계획보다 빨라 무리한 공사 단축은 없었다는 현대산업개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거짓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과 농업 분야, 노점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민생 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제를 위한 돌봄 기본법과 국가 책임 농정의 농민 기본법, 노점상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등 민생 3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 기본법과 농민 기본법, 노점상 특별법 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진상규명위 첫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방 공간에서의 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 사건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서장수 여순 사건 여수유족회 회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결정, 위령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새해 금연 결심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면 흡연자들로 북적이던 금연 클리닉이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상담부터 점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처럼 새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흡연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전만 해도 흡연자들로 꽉 찼던 금연 클리닉 복도가 올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금연 클리닉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니코틴 의존도나 생활습관 평가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침이 튀는 걸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측정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전화로 이뤄집니다. 지금 등록하신 지가 벌써 이제 5일째 되셨는데 요즘 금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던 금연 보조제 꾸러미도 코로나 시대엔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연 클리닉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얼굴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비대면 클리닉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 클리닉 1월 첫째 주 등록자 수는 40여 명.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일주일은 끊었더만 일주일 후에는 못 끊었어요.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편성 그거 간 사람들 말 들어보면 못 끊고 그러더만. 전문가들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모두 성공률은 40% 정도로 차이가 없다며 금연 성공의 열쇠는 스스로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화천기공 주식회사 권영열 회장과 임직원들이 2,977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을 조만간 소환합니다. 여수경찰서는 다음 주 피해 여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을 불러 성추행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여수시청 감사실이 지난 14일 성추행 소문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뒤에서야 조사 부서인 여성가족과에 넘기는 등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5시쯤 고등학교 3학년 2명이 담양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운전면허를 가진 한 명이 지난 17일 렌터카를 빌린 것을 확인하고 국과수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6억 6,600만 원을 쓸 수 있고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3억 2,3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